저는 강북삼성병원 치과 치주보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철과 전문의 김학수입니다. 치아 균열 증후군은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치아에 균열이 발생하는 병인데요. 뭐 영어로는 크랙투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균열이 있다, 금이 갔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치아 균열 증후군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균열이라는 것은 저장력, 그러니까 외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외상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사고를 당하는 경우 치아에 이제 파절이 나는데, 일반적인 이제 균열 증후군은 그런 외상,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돌을 씹었거나 이런 어떤 외상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저장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균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과 관련됐기 때문에 보통 일어나는 치아들은 구치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금니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어금니의 경우에는 뭐 그 상악 어금니, 아래 하악 어금니 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가 그 어금니 앞에 존재하는데요. 작은 어금니의 경우에는 상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전치부나 하악 작은 어금니,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 이런 데서는 좀 균열이 적은 편입니다. 저작 시에 신경을 자극해서 발생되는 문제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보통 밥 먹을 때 시큰하다, 찌릿하다, 그 다음에 송곳으로 뭔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다, 깜짝 놀라서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십니다. 치아 균열증 같은 경우는 뭐 관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충치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단에 있어서부터 정확하게 구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 균열증은 저작 시에 발생하는 불편감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음식을 먹으면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아가 불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은 나무 막대기나 이쑤시개 등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일 치아에 놓고서 씹어가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좋은 진단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균열이라는 것이 금이 가서 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금이 더 깊어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감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자가 진단보다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단 받으셔서 치료받는 게 맞겠습니다. 치아의 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일단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위아래가 맞물려서 교합관계라는 것을 이루는데요. 그 교합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작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에는 이게 상악에 있는 제1대구치라고 해서 제일 큰 어금니인데요. 일부분이 외상에 의해서 파절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저렇게 치아가 파절될 수가 있습니다. 저작과 관련된 균열은 치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뼈에 있는 큰 어금니인데요. 이제 구개측이라고 해서 입천장 쪽에 있는 부분에 취약한 부분에서 금이 갈라져가지고 벌어진 형태입니다. 저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습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성인 남녀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이 말린 음식, 건어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도 말린 과일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음료 내용물만 먹으면 되는데 다 먹고 나서 얼음 씹어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매일매일 견과류를 먹는다든지, 고기 육류에 들어있는 뼈 같은 것들을 보통 이제 발라 먹는데 꼭 씹어 드시는 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치아 파절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 시에 불편감을 주는 음식과 가장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서 구강내에 씹혀보고 그다음에 불편한 치아를 찾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 중에서는 사실 음식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기구를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질긴감이나 아니면 단단하기를 갖고 있는 이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강내에 넣어서 환자분에게 물려보고요. 단순하게 무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처럼 씹어보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불편한 치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치아가 어떤 치아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재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쐐기가 달려 있는 이런 재료인데요. 뾰족해 튀어나와 있는 그 부위를 균열증에 의심되는 그 부위에다 놓고요,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지, 그 부위가 정확하게 원인 부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한 것에 의해서만 불편한 환자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무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진단하는 치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잡기 쉽게 해가지고 치과 의사가 잡고 물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이 나무를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씹어보면서 불편한 치아를 찾고요. 불편한 치아가 있을 경우에 그 부위에서 딱 멈추면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어떤 치아인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저작 시에 불편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툴이고요. 치과에서는 이제 사실 시진이라고 해서 보고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치아가 워낙 작고 또 구강 내에서 미러를 가지고 보통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 과정에서 정확한 어떤 크랙트, 그러니까 균열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배율로 치아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균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요. 균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치 부분들, 그다음에 균열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분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또 환자분도 잘 이해하고요.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아는 일단 균열이 일어나면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균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균열이라는 것이 저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균열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 크라운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감싸가지고 균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균열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치수관 근처까지 진행되게 되면 불편감이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정도에 따라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단순하게 크라운만 해서는 환자분의 불편감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는 게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너무 깊어져 가지고 치아가 분리가 되는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크라운만 하게 되면 보통 치과의 어떤 예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 2, 3회 정도 내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치료를 동반하게 된다면 신경치료 치료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요.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3, 4회 정도 내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치료 목표는 균열된 치아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저작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감에 해당되는 신경에 대한 부분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이제 치아를 크라운이라는 것으로 감싸서 균열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늦추는 것. 그 후에 분명히 균열이 진행돼서 또 한번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때까지 그냥 편하게 쓰시고 향후에는 이제 발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좀 음식물의 어떤 성상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좀 저작을 해보면서 균열 치아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치과에 있어서는 진단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하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충치라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균열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거기에 따른 치료 결정도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사진을 이용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균열이 있다면 균열의 모양이 어떤지 균열이 어디까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환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보시면 아, 내 이가 이런 상태구나 내 이가 뭐 이렇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보통 이런 경각심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저작 시 불편한 어떤 빈도에 따라서 일단 식이 조절 균열에 좀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좀 피하도록 일단 권유하고요. 그다음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균열의 진행 방향, 그다음 환자분의 불편함 정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제 진단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음식들, 저작 습관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시켜서 가능한 진행되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불편함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확인해서 다음 치료를 좀 계획할 수 있도록 환자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아 균열증은 잠재적인 폭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균열증은
이제 저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문제라서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좀 고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그 치아를 오래 사용하는 데 문제 없겠습니다.